자, 오늘도 이런저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 및 정보, 분석까지 한데에 모아서 들고 온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9,000불 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정확한 가격은 코인 마켓캡 기준 9,118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더리움이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및 지속적인 암호화폐들의 상승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들을 한 번씩 또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이 최근에 23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의 강세를 점치고 있는 트레이더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트레이더 포스티, 이더리움 최근 가격 추세가 급등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더 조지 역시 이더리움 최근 차트는 약세로 보이지 않는다. 트레이더 갤럭시 같은 경우는 최근 상위권 암호화폐들 중에서 이더리움 차트가 가장 강력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크립토 울프라는 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강세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212달러까지 하락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에스코바라는 사람은 지금 상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엄청난 상승을 점치고 있는데 240불대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230불대를 찍어준 후에 더욱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2.0의 제로 단계 올 여름 본격 진입, 또한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으로서의 전환이 현실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매우 흥분된다. 이더리움의 ZK 롤업스 기술 그리고 루프링스 등 이더리움 핵심 확장성 솔루션이 블록 검증 효율성 제고 등 측면에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이 두 기술은 1, 2년 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미래를 밝게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탈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잭 돌시 트위터의 CEO인데 트위터 자리에서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자 아니다, 잭 돌시가 트위터 CEO를 계속 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트위터는 결함이 존재하지만 잭 돌시는 헤지펀드가 임명한 CEO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냈다라고 하면서 잭 돌시를 응원하는 한편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참고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역시 잭 돌시가 계속해서 트위터 CEO로 남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스타트업 기업 중에 INX라는 곳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4월 증시 상장을 위해서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IPO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나안에 이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사업체들의 증권 공개 상장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엊그제 인도 관련된 호재 소식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인도 최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재심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인도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를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도 주요 은행들은 인도 중앙은행의 명령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일까요? 쉽게 물러나고 있지 않는 인도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집이 정말 코끼리 고집이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영국 금융감독원이 비트맥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고 합니다. 비트맥스가 당국의 승인 없이 거래소를 운영해 왔다는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비트맥스는 금감원의 동의나 승인 절차 없이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거래소를 운영해 왔다. 영국에서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거나 판매, 홍보를 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은 반드시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경고를 남겼는데요. 사실상 지금 영국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런 경고에 대해서 비트맥스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문단과 긴밀히 협의하며 어떻게 대처할지 검토 중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비트맥스 CEO의 표정 보십시오. 뭐 어쩌라고, 꼽냐?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죠? 이 비트맥스가 세력들의 놀이터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뭐 이 비트맥스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제2, 제3의 비트맥스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을런지
자, 그 다음에는 이 프랑스 소식인데요. 프랑스 법원에서 비트코인을 화폐와 같은 자산으로 인정하는 케이스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 낭테르 상무법원에서 이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 소송건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과 암호화폐 투자기업 비트스프레드 사이의 대출금 분쟁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프랑스 전체 당국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정보 플랫폼 중에 글래스노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보유 리스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시세로 비트코인 보유 시 잠재 수익률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 8,000불대를 극복을 해주면서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유명 분석가 콜 피터슨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9,000달러대 초반에서 일부 안정을 찾으면서 XRP와 이더리움 등 코인들이 이날 모멘텀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으나 지금 나름 활기를 띠고 있는 알트코인 시장에 어쩌면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두 달쯤 전이었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밑도 끝도 없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정말 멋지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의 힘이 약해졌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불 플래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패턴이 깨져서 나오게 되면은 이론상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7%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물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암호화폐들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하게 될 수가 있고,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쉽게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조만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제 제가 역 헤드앤숄더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목 부분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8,800달러 정도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정을 하자면은 차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기본을 배워가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은 저는 이 차트를 잘 보는 사람들,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의견을 주로 참고를 하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막 좀 이 툴 좀 쓸 줄 안다고 어떤 패턴들 외웠다라고 짝대기 찍찍 그으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 여기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도 2018년도 때쯤 암호화폐 시장 들어와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고 전업 트레이더로서 이제 전환을 한 다음에 유료방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료방에 이제 1000명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겠죠. 자, 아무튼 이론상으로 이 역 헤드앤숄더의 목표가는 9,385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 강력한 저항선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8,000불대, 이 넥라인 8,800불대로 와가지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다른 여러 분석가들의 의견 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트레이더 중에 브라이언 크로스가드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12,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후에 200% 더 높은 수치인 30,00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죠. 맥스 카이저 소재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이 금융위기 제2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금융위기의 제2막.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금융위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경제 대공황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빚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이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대공황으로 번질 수 있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위기는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최근에 0.5%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되지 않았었던 금리 인하를 하는 것, 그것도 0.5%나 하는 것은 2008년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기보다 지금 상황이 더욱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9,300달러 돌파가 중요하다. 이 의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전문 헤지펀드 비트불의 CEO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는 비트코인의 50일 이동평균이 상승 곡선을 그려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50일 이평선의 저항선인 9,300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만약에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9,500, 9,800달러를 걸쳐서 10,000달러에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인데 9,500달러의 저항선은 9,300달러보다 더욱더 강력할 것이라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금융기관에서 27년 동안 분석가로서 일을 해왔었던 사람이 비트코인의 분석을 남겼는데요. 이 사람 이름은 로버트, 다음에 이 성은 발음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데 슬루여멀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3,800불에 50에서 62% 정도 하락한 수준인 10,000불에서 11,000불 사이에 강한 저항선을 가지고 있고,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있었던 상승이 50% 후퇴 지역이었었던 8,100불에서 8,400불 사이에 바닥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RSI 역시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바닥을 확실히 찍고 이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9,500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여기는 이것이 이제 주요 저항선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폴라 헌터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2014년에서 2016년에 비트코인 시장 구조와 지금 현재 시장 구조 사이에는 섬뜩한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2020년 5월 블록 보상 감소 시점까지 현재 9,000달러에서 100% 상승한 18,000달러까지 급등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2달 안에 비트코인이 100%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약간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긴 하긴 하는데, 비트코인이야 뭐 사실 시총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또 언제든지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름 돋는 것은 이 삼각수렴이 끝날 즈음 돼가지고 반감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멋지게 대포 한 방 쏴가지고 이 하늘 높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비트코인 ATM 기기 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ATM 기기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20,000불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ATM 기기를 애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 ATM 기기 업체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국제보건기구죠 WHO에서 이 현금에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게 묻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게도 좀 좋은 영향이 끼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내가 얼마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국가가 내 자산을 통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면은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보다는 이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가져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법정 화폐 및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께서 크게 성투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광고 시청을 해주심으로써, 혹은 이 광고를 마지막까지 재생을 시켜주심으로써 제 채널을 후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